취업난에 지친 김준호, 드디어 꿈의 회사 면접 기회를 얻었지만 대학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선배가 면접관으로 등장한다. 모욕적인 질문과 비웃음에 무너져가던 순간 갑자기 회사 회장이 면접실에 들어오고 상황은 역전된다. 회장은 왜 면접관의 얼굴색이 창백해졌는지, 그리고 준호에게 던진 그 한마디가 두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김준호는 이력서를 20곳째 제출하고 있었다. 한숨이 저절로 나왔다.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해외 인턴십까지 마쳤지만 취업 시장은 그에게 냉정했다. 특히 요즘같이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신입사원을 뽑는 회사가 많지 않았다. 이번에도 안 되면 어떡하지? 준호는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지난 6개월간 연속된 면접 탈락은 그의 자신감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부모님의 기대, 자신의 꿈,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통장 잔고, 모든 것이 그를 압박했다. 그러던 중 그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이메일이 도착했다. 지원하신 테크노바 주식회사의 개발자 직무 면접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테크노바, 국내 IT 업계에서 가장 핫한 기업 중 하나였다. 혁신적인 기술력과 자유로운 기업 문화로 유명한 회사였다. 준호는 이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밤낮으로 준비했었다. 드디어 준호의 눈이 반짝였다. 이번만큼은 정말 간절했다. 면접 일자는 다음 주 수요일. 준호는 남은 일주일을 완벽하게 준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테크노바의 기업 정보부터 최신 기술 트렌드, 예상 질문까지 모든 것을 철저히 연구했다. 코딩 테스트를 위해 매일 밤 알고리즘 문제를 풀었고 영어 면접을 대비해 스피킹 연습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면접 전날 준호는 정장을 다림질하고 구두를 반짝이게 닦았다.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설렘과 긴장감에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이번에는 꼭 됐으면 좋겠다. 면접 당일 준호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났다. 아침 식사를 꼼꼼히 하고 정장을 입은 후 거울 앞에 섰다.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김준호, 너는 할 수 있어. 테크노바 본사는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모던한 건물이었다.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외관은 미래지향적인 기업 이미지와 잘 어울렸다. 준호는 입구에서 잠시 심호흡을 한 후 안으로 들어갔다. 안녕하세요. 개발자 직무 면접 지원자 김준호입니다. 접수대에서 간단한 절차를 마친 후 준호는 대기실로 안내되었다. 다른 지원자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대부분 준호처럼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으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드디어 준호의 차례가 되었다. 김준호님, 면접실로 들어와 주세요. 준호가 면접실에 들어서자 3명의 면접관이 테이블 뒤에 앉아 있었다. 순간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안녕하세요, 오정우입니다. 오른쪽에 앉은 면접관은 다름 아닌 준호의 대학 선배였다. 그것도 평소 준호를 무시하고 괴롭혔던 선배. 대학 시절 프로젝트에서 준호의 아이디어를 가로채 자신의 것인 양 발표했던 그 사람이었다. 오정우는 준호를 알아보고 잠시 놀란 기색을 보였지만 곧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다. 앉으세요, 김준호님. 준호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의자에 앉았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혹감을 느꼈지만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면접은 가운데 앉은 중년 남성이 주도했다. 그는 준호의 이력서를 훑어보며 기본적인 질문들을 던졌다. 준호는 준비한 대로 차분하게 대답했다. 김준호님, 프로젝트 경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준호가 자신의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자 오정우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그 기술은 이미 구식이 되었는데 왜 그것을 선택했죠?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준호는 잠시 당황했지만 금방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선택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오정우는 멈추지 않았다. 준호가 대답할 때마다 꼬투리를 잡아 무시하는 듯한 표정으로 추가 질문을 던졌다. 때로는 준호의 말을 중간에 자르기도 했다. 그 정도 지식으로 우리 회사에 지원하셨나요? 이 부분은 기본 중에 기본인데 모르시네요? 좀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오정우의 비웃음 섞인 질문에 준호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다. 다른 두 면접관은 특별한 간섭 없이 지켜보기만 했다.
준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6. 무너져 내리는 자신감. 김준호님, 이 알고리즘 문제를 풀어볼 수 있을까요? 오정우는 준호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다. 준호는 문제를 읽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복잡한 알고리즘 문제였지만 최근에 비슷한 유형을 공부한 적이 있었다. 그는 천천히 풀이를 시작했다. 하지만 오정우의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손이 떨렸다. 결국 사소한 실수를 했고 오정우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이런 간단한 문제도 못 푸시네요? 컴퓨터 공학과 나오셨다면서요? 비웃음 섞인 말투에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다.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였지만 면접 자리에서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준호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좀 더 집중해서 올바른 답을 도출했다. 이번에는 맞게 푸셨네요.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런 실수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오정우의 눈빛에서 준호는 대학 시절의 그 모욕감을 다시 느꼈다. 마치 준호의 실패를 즐기는 듯한 표정이었다. 기술적인 질문이 끝나고 이제 인성 면접 시간이었다. 김준호님, 자신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중년 남성 면접관의 질문에 준호는 준비된 답변을 시작했다. 저의 강점은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는 열정과 그런 일반적인 답변 말고 진짜 약점을 말해보세요. 또다시 오정우가 말을 자르며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다. 사실 저는 때로 지나치게 완벽주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 시간 관리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효율적인 시간 관리 방법을 배우면서 이런 약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준호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완벽주의요? 그런데 아까 문제는 왜 틀리셨죠? 오정우의 조롱 섞인 질문에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전문가답게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긴장한 탓에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도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정우는 코웃음을 쳤다. 그래요? 우리 회사는 실수할 여유가 없습니다. 고객의 데이터를 다루는 일이니까요. 이제 준호는 이 면접이 이미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오정우가 그를 통과시킬 리 없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전문가다운 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면접이 끝나갈 무렵 갑자기 면접실의 문이 열렸다. 죄송합니다. 잠시 들어와도 될까요?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신사가 문간에 서 있었다. 그는 캐주얼한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권위가 느껴지는 분위기를 풍겼다. 아, 회장님. 3명의 면접관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특히 오정우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앉으세요. 계속 진행하세요. 제가 잠시 참관하겠습니다. 회장이라 불린 남자는 뒤쪽에 있는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그는 준호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보냈다. 면접관들은 갑작스러운 회장의 등장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특히 오정우는 땀을 닦으며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김준호님, 아까 프로젝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말 흥미로운 접근 방식이었던 것 같아서요. 오정우의 갑작스러운 친절함에 준호는 의아했지만 다시 한번 자신의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에는 어떤 방해도 없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었다. 면접이 거의 마무리될 때쯤 회장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김준호 씨? 네, 물론이죠. 혹시 3년 전 서울대에서 열린 해커톤에 참가하셨나요? 블록체인 기반 의료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발표하셨던 것 같은데. 준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그 프로젝트의 팀장이었습니다. 회장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인상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때 저는 심사위원 중 한 명이었어요.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죠. 준호는 그제서야 회장의 얼굴이 어디서 본 듯하다고 느꼈던 이유를 알았다. 그는 자신이 우승했던 해커톤의 심사위원이었던 것이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 정말 과분합니다. 회장은 면접관들을 향해 돌아섰다. 김준호 씨는 그 대회에서 500명의 참가자 중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의 프로젝트는 지금도 여러 의료기관에서 활용되고 있죠. 면접관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다. 특히 오정우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회장은 다시 준호에게 물었다.
혹시 그 프로젝트의 뒷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특히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그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오정우 때문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오정우는 같은 팀원으로 참여했지만 준호의 아이디어를 훔치려 했고 팀의 화합을 방해했다. 준호는 오정우를 힐끔 쳐다봤다. 오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다. 사실 그 프로젝트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팀워크의 문제였습니다. 준호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다. 초기에는 팀원 간의 비전 공유가 어려웠고 특히 한 팀원과는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리더십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직접적으로 오정우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긍정적인 교훈으로 승화시켰다.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훌륭한 태도입니다. 어려움을 원망하기보다 배움의 기회로 삼는 자세가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회장은 오정우를 향해 돌아섰다. 오정우 부장, 당신도 그 해커톤에 참가했었죠? 오정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네, 그렇습니다, 회장님. 그때 당신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오정우는 말을 더듬었다. 저는 팀의 일원으로 코딩 작업을 도왔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갑자기 엄격해졌다. 정말 그게 다인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신은 프로젝트 마지막 날 김준호 씨의 코드를 무단으로 수정해 오류를 일으켰고 발표 직전에 큰 혼란을 초래했죠. 제가 심사위원으로서 그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회의실 안이 얼어붙은 듯한 침묵이 흘렀다. 오정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회장은 다시 준호를 향해 미소 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준호 씨는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팀을 승리로 이끌었죠. 그때 당신의 리더십과 문제 해결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준호에게 명함을 건넸다. 김준호 씨, 면접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사무실로 와주시겠어요?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준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명함을 받아들었다. 명함에는 박정훈 - 테크노바 창업자 겸 회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네, 감사합니다.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회장은 면접관들을 향해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준호 씨의 합격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오정우 부장은 면접이 끝난 후 제 사무실로 와주세요. 할 말이 있습니다. 오정우의 얼굴이 공포에 질렸다. 다른 두 면접관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준호는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회장은 준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걱정 마세요. 당신의 능력은 이미 충분히 증명되었습니다.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해 미안합니다. 회장의 사무실은 건물 최상층에 위치해 있었다. 넓은 창문으로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준호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 상황에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다. 긴장 풀고 편하게 앉으세요, 김준호 씨. 회장은 자신이 직접 커피를 내려 준호에게 건넸다. 테크노바에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당신 같은 인재를 찾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저를 기억하고 계셨다니 너무 놀랍습니다.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인재를 알아보는 것이 제 일이니까요. 그 해커톤 이후로 당신의 커리어를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해외 인턴십도 인상적이었고요. 준호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런데 왜 오정우 씨가 면접관으로 있었던 건가요? 그리고 그런 태도를. 회장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그것이 제가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사실 오정우 부장에 대해 여러 불만 사항이 접수되었습니다. 직원들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새로운 인재의 영입을 방해한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후 계속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당신의 지원서를 보고 이름이 눈에 띄었고 과거 오정우와의 관계를 알고 있었기에 이 면접을 지켜보기로 했죠. 당신이 어떻게 부당한 상황에서도 전문가답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오정우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준호는 이제 상황을 이해했다. 그럼 저는 일종의 테스트였던 거군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당신의 능력과 자질은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 다만 오정우의 행동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이죠.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프로페셔널리즘을 보여주었고 그것이 우리 회사가 필요로 하는 자질입니다.
회장은 서랍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 준호에게 건넸다. 이것은 당신을 위한 특별 제안입니다. 신입이 아닌 선임 개발자 포지션으로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요? 당신의 경험과 능력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준호는 서류를 받아들고 금액을 확인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연봉이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회장은 손을 들어 준호의 말을 부드럽게 막았다. 오늘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에 가서 천천히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테크노바는 인재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오정우 같은 사람이 만든 독성 문화는 철저히 배격할 것입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오정우였다. 들어오세요. 오정우는 땀에 젖은 얼굴로 조심스럽게 사무실에 들어왔다. 그의 눈이 준호와 마주쳤을 때 그 안에는 공포와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회장은 오정우를 향해 냉랭한 시선을 던졌다. 오정우 부장, 당신과는 할 이야기가 많군요. 하지만 그 전에 김준호 씨에게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정우는 고개를 숙였다. 준호 씨, 정말 미안합니다. 대학 때도 그리고 오늘도 제가 부당하게 당신을 대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대학 시절부터 그를 괴롭혔던 선배가 이렇게 사과하는 모습은 상상도 못했다.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다. 김준호 씨, 이제 가셔도 좋습니다. 내일까지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장과 악수를 나눈 후 오정우를 향해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비록 과거에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준호는 복수보다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선택했다.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회장의 마지막 말이 들렸다. 오정우 씨, 테크노바에서는 능력과 인성 모두를 중요시합니다. 당신의 행동은 우리 회사의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문이 닫히고 준호는 복도를 걸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솟구쳤다. 그것은 복수의 쾌감이 아닌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목격한 안도감이었다. 안녕하세요, 김준호 씨. 저는 개발팀 팀장 이수진입니다. 면접 당시 함께 있었던 여성 면접관이 준호에게 다가왔다. 반갑습니다, 팀장님. 앞으로 우리 팀에서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미 당신의 능력은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진은 준호를 사무실 투어로 안내했다. 테크노바의 시설은 최첨단이었고 직원들을 위한 편의 시설도 훌륭했다. 카페테리아, 휴게실, 심지어 작은 체육관까지 갖추고 있었다. 그런데 오정우 부장님은 계속 회사에 다니시나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수진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 오정우 부장은 인사팀에서 일반 직원으로 강등되었어요. 회장님의 직접적인 결정이었죠. 사실 완전히 해고될 수도 있었지만 회장님께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로 하셨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복수심보다는 오히려 안도감이 느껴졌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누군가의 인생이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 그를 편안하게 했다. 자, 이제 당신의 자리를 소개해드릴게요. 2달이 지났다. 준호는 테크노바에서의 새로운 삶에 완전히 적응했다. 그의 능력을 인정받아 중요한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선정되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는 회사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다. 혼자 식사하던 중 누군가 그의 테이블 앞에 서 있는 것을 느꼈다. 자리가 있으면 같이 앉아도 될까요? 준호가 고개를 들어보니 오정우였다. 그는 전과 달리 초라한 모습이었다.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눈빛에는 피로감이 가득했다. 준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앉으세요. 오정우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준호 씨, 다시 한번 사과하고 싶어요. 오정우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대학 때부터 당신에게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면접에서도 정말 미안합니다. 준호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왜 그랬던 거예요?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었나요? 오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전부 제 문제였어요. 사실 당신이 너무 뛰어나서 질투했던 것 같아요. 대학 때부터 당신은 항상 1등이었고 교수님들의 신임을 받았죠. 그런 당신을 보면서 저의 부족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준호는 오정우의 솔직한 고백에 놀랐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군가 저보다 뛰어난 사람이 들어오면 제 자리가 위협받을 것 같았죠. 그래서 많은 유능한 지원자들을 의도적으로 탈락시켰어요. 오정우의 눈에 후회의 빛이 역력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회사와 팀의 발전보다 제 개인적인 안위만 생각했으니까요.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동안 오정우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있었지만 지금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처럼 보였다. 오정우 씨, 과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죠. 2부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대하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하시면 이야기가 올라오는 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